안녕하세요. 한국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 정재준입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 내에서는 전담기구가 있죠. 전담기구가 발동하는 거죠. 그 사안조사를 통해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자체 해결하겠죠. 그렇지 않을 경우 대표적으로 피해 학생이 교육지원청에 전화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바로 심의위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가해 학생에 대해서 1호부터 9호까지 조치가 결정되는데 1호가 서면사과, 2호가 바로 보복금지, 3호가 교내 봉사, 4호가 사회봉사, 5호가 특별교육, 6호가 바로 출석정지, 7호가 학급교체, 8호가 바로 전학이 되겠습니다. 이 퇴학 다음으로 굉장히 엄중한 심각한 조치가 바로 전학이 되겠죠. 전학. 바로 8호 조치인 전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전학 보내야 돼. 이렇게 심의위원들이 구두로 얘기해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객관적인 점수를 부여해서 그 점수가 충족됐을 때 전학이라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학교폭력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 그러면 4점. 심각하지 않다. 그럼 0점. 이게 계속해서 이 학교폭력 사건이 있었는데 발각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터져 나온 것이다. 그럼 4점. 이거 단발성이다. 우발적인 거다. 이번 한 번이 처음이다. 그럼 0점. 이 가해 학생이 매우 고의적으로, 아주 계획하고 고의적으로 이거를 오랫동안 준비해서 한 거다. 그러면 준비를 안 하더라도 고의가 매우 강하다. 4점. 단발성이고 장난으로 했고 이유 없이 했고 그러면 0점. 이렇게 되는 거죠. 가해 학생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 그럼 0점, 반성이 없다. 4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충분히 화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 0점, 화해가 없다. 그러면 4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부여해서 그 점수가 16, 17, 18, 19, 20 이런 점수일 경우에는 8호 전학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우리 9호 조치인 퇴학도 똑같은 점수죠. 그래서 이거는 그 학교폭력 사건을 보고 전학을 시킬지 퇴학을 시킬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특히 초등학교하고 중학생은 퇴학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9호 조치를 내리려고 해도 내릴 수 없어요. 초등학교, 중학생은 9호 조치가 없어. 퇴학을 못 시키니까 8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점수가 같습니다. 또한 이제 곧 그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학교폭력 사건이 굉장히 보복 폭행에 관한 보복에 의해서 행해졌다든가 이러면 8호 조치 내릴 걸 같은 점수라도 9호 조치 내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같은 겁니다. 그럼 전학이란 뭐냐? 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으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키는 거죠. 같은 학교에 없으니까 이렇게 격리시켜서 피해 학생에 대해서 더 이상 폭력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다른 학교로 소속을 바꾸는, 옮기는 조치가 바로 전학이 되겠습니다. 전학 갔다 다시 오면 어떡하냐, 이거. 재전학이 금지되도록 규정이 있어요. 가해 학생이 타 학교로 전학 간 뒤에 다시 소속 학교로 재전학할 올 수 없도록 만듭니다. 물론 전학 간 다음에 이사에 의해서 다시 다른 데로 전학 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학교 폭력 사건을 일으킨 학교로 전학을 다시 올 수는 없다. 만약에 중학생 조치를 받았다. 중학생 가해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했는데 중3 때다. 그럼 고등학교 때는 같은 학교로 또 모일 수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즉 상급 학교 진학 시에는 다른 학교를 배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을 먼저 가까운 학교로 우선 배정하고 가해 학생은 이 학교를 제외한 다른 학교로 배정하게 되죠. 학폭법 제17조 2항에 보면 바로 이번 학교폭력 사건이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이 호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또는 조치 내용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8호 조치를 9호 조치를 할 수 있고 8호 조치 외에 다른 거 추가해서 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185라든가 285, 385 이런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 또 1호부터 8호까지는 만약에 전학을 받았다. 그럼 그 가해 학생은 전학 간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특별교육도 받아야 돼요. 이걸 부과된 특별교육이다. 이렇게 합니다. 특별교육을 그 가해 학생이 받으면 보호자도 반드시 함께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과된 특별교육은 5호 조치의 특별교육과 다른 점이
학교 생활기록부의 기재 대상은 아니에요. 5는 특별교육 받으면서 학생기록부에 기재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재 대상은 아니지만 꼭 특별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자, 이렇게 특별교육을 받을 때 교육장은, 교육지원청의 장은 보호자에게 2주 내에 서면 통보를 하게 되고, 학교장은 보호자가 3개월 이내에 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안내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보호자가 직장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서 야간이나 주말에 많이 이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고, 그 장소로는 위센터, 전국에 있죠. 학부모 지원센터, 또 청소년 꿈 키움 센터 등이 있습니다. 그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내용으로는 바람직한 학부모상, 학교폭력의 이해와 공동 대처 방안 등이 있고요. 이렇게 전학이라는 교육 대상 처분 받을 경우엔 그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이수 시간은 5시간 이상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보호자가 창피하다, 나 안 받겠다, 어떤 이유든 나 특별교육을 받지 않겠다 하면 과태료 3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과태료를 안 받는다 그러면 과태료 재판이 열려서 결국 강제 집행 당하게 되죠. 이렇게 8호 조치, 전학 조치를 내리기 직전에는 가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걸 다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8호를 넌 받아야 된다. 당신은 받아야 된다. 그럼 8호 조치가 내려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8호 조치 자체가 아닙니다. 전학가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활기록부에 명기되고 그게 따라다닌다는 사실. 무려 졸업일로부터 2년 후에 삭제됩니다. 인적, 그다음 학적 사항, 특기 사항에 8호 전학 조치가 이렇게 기록되고 졸업일로부터 2년 후에 삭제되니 대학 입시일 경우에 수시 정시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더 강화됐는데, 최근에 우리 지난주 일주일밖에 안 됐죠. 이런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생활기록부에 보존할 때 이 기간을 더 늘림으로써 처벌을 강화하는 효과를 갖겠다라는 게 이제 교육부의 발표입니다. 그래서 졸업일로부터 2년인데 보존기간이 이제 4년으로, 군대 갔다 와도 남학생인 경우에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따라다녀서 대학 진학이 굉장히 어렵겠네요. 그러나 이런 사안을 2025학년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반영하고 2026년도에 가서 필수적으로 대학이 반영되기 때문에 과거에 8호 조치를 받았던 사람이, 학생이 이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향후에 적용된다는 뜻으로 이렇게 이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죠. 만약에 그 학생이 8호 조치를 받은 가해 학생이 이행을 거부하면 징계를 받거나 또는 추가로 다른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징계의 내용으로는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 정지, 심지어 퇴학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 자, 근데 아까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구호 조치는 퇴학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호 조치, 퇴학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게는 퇴학 처분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8호 조치를 받고 8호 조치를 받았는데 가해 학생이 조치를 미이행한다면 징계를 내리는데 퇴학 처분을 할 수 없으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가해 학생에게 다른 조치를 내리겠죠. 자, 학교 폭력의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